circular queue라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이 뭐 다른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queue와 다른 종류의 queue가 아니라 queue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방법론입니다. 따라서 이런 circular queue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 리어가 이 마지막 부분을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가 도착했을 때는 이 리어가 그 다음 칸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마치 이 1차원 배열이 마치 끝과 앞이 이어져 있는 것처럼 리어가 맨 앞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빈칸에다가 데이터를 넣게 되고요. 또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다음 칸, 그 다음 칸, 이런 식으로 이 끝에 다 다르면 이 리어라는 것이 가리키는 곳이 바로 맨 앞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걸 이제 하나의 랩어라운드가 되는 거죠. 한 바퀴 삥 돌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큐가 어떤 식으로 생겼다고 생각이 되냐면, 바로 이런 환형으로 생겼다고, 이렇게 고리처럼 생겼죠. 그래서 circular queue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queue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circular queue의 방식으로 구현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circular queue가 무슨 다른 독특한 queue의 다른 종류가 아니라 queue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구현으로 넘어가서, 자, 이렇게 서큘러 큐에서는 보통 그 데이터가 들어오면 인큐 하는 경우를 볼까요? 그러면 이 리어가 가리키는 부분을 한 칸 플러스씩 해서 그 다음 칸으로 움직이죠. 그리고서 그곳에 가리키는 곳에다가 우리가 그 값을 집어넣는데, 서큘러 큐가 되면 하나를 이렇게 증가시키는 것 외에도 이것이 한 바퀴 삥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큐의 사이즈로 모듈로 연산을 해줘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볼까요? 리어의 인덱스를 지금 볼까요? 맨 앞에서부터 보면 0, 1, 2, 3, 4, 5, 6, 7, 8, 9죠. 그죠? 그러면 9 다음에 하나를 증가하면 10인데 10이 없죠. 그러면 그 다음 인덱스는 뭐가 되냐면 0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연산을 어떻게 하냐면 9에다가 1을 더하면 10이고, Q의 크기가 10이기 때문에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10을 10으로 나눈 나머지는 0이 되겠죠. 그러므로 이 리어가 맨 앞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서큘러 큐에서는, 우리가 일반 아까 큐에서는 데이터를 인큐하기 위해서는 리어가 가리키는 부분을 단순히 증가시킨 것에 그쳤는데, 서큘러 큐에서는 한 바퀴 삥 도는 것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나눈 나머지, 즉 Q의 사이즈로 모듈로 연산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DQ일 때도 역시 동일한 연산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데이터를 꺼내기 위해서는 프론트를 먼저 하나 이동을 시키고, 그리고 이것이 혹시 Q의 맨 끝에 다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Q 사이즈로 모듈로 연산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Q의 오퍼레이션 중에 Q가 비었는지 그리고 꽉 찼는지를 판별하는 그런 기준을 제시하는 그런 이제 판단을 하는 게 이제 is Q empty라는 것을 우리가 구현을 해야 될 텐데요. 그러면 Q가 비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우리가 맨 처음에는 프론트하고 리어하고 같은 곳을 서로 가리키고 있죠. 따라서 프론트와 리어가 서로 같으면 이것은 비었다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사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Q가 꽉 찼다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자, 리어가 프론트 다음, 즉 인덱스는 이런 방향으로, 즉 시계 방향으로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리어가 바로 프론트 뒤에 있을 때, 즉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은 리어에다가 하나를 더한 다음에, 그리고 혹시 이게 래퍼라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Q의 사이즈로 나눈 나머지가 Q와 같다. 즉 쉽게 그림으로 보면 리어가 Q 프론트의 바로 뒤에 있다라고 할 때는 Q가 꽉 찼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여길 게 있을 것 같은데요. Q가 비었다는 것은 프론트와 리어가 같을 경우인데, 왜 Q가 꽉 찼다는 것을 이렇게 리어가 프론트 바로 뒤에 있을 경우로 했는지 궁금해 할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Q가 동작하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맨 처음에 Q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데이터 1이 들어오면 리어는 그 다음 칸으로 이동을 하고 그곳에다 1을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2라는 데이터가 들어오면 역시 동일한 행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3, 4, 5가 연속해서 들어오면 3, 4, 5가 되고, 그리고 나서 리어는 마지막으로 입력된 곳을 가리키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면 Q가 꽉 찬 상태가 되죠. 왜냐하면 실제로는 이곳이 비어 있지만 아까 우리가 배웠던 그 조건, 즉 리어가 프론트 뒤에 있는 그 조건에서 본다면 리어가 바로 프론트 뒤에 있기 때문에 Q가 꽉 찼다는 조건이 됩니다. 근데 이곳은 비어 있죠. 이곳을 일부러 비우면서까지도 이것을 Q가 꽉 차 있다고 여기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 상태에서 Q가 꽉 차 있다고 안 하고 이 부분이 비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 6을 받아들인다고 합시다. 그러면 리어가 다음 칸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그곳에 6이 저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제 Q가 꽉 찼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프론트와 리어가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같은 곳을 가리키게 되죠. 그러면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이 Q가 꽉 찼는지 비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어 있을 때도 프론트와 리어가 서로 똑같고요. 그 다음에 꽉 차 있을 경우도 프론트와 리어가 똑같다고 한다면 이것은 모순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고요. 이렇게 안 하고 이 서큘러 Q에서는 Q가 꽉 찼다는 것을 일부러 한 칸을 비우면서 리어가 프론트 바로 뒷칸에 있으면 이것이 꽉 찼다라는 그러한 조건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Q가 비어 있는 것은 맨 처음이니까 Q가 비어 있다는 것은 프론트와 리어가 서로 같으면, 그리고 꽉 찼다는 것은 리어가 프론트 뒤에 있으면 그 순간에는 이제 프론트가 가리키는 곳은 비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간 하나를 낭비하면서 이렇게 Q가 꽉 차 있다는 것을 판단하는 이유는, 만약에 이 칸을 아끼기 위해서 리어를 1위로 가져온다면 Q가 비어 있다는 조건과 동일하기 때문에, 즉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일부러 이런 식의 조건을 이용해서 Q가 꽉 찼다는 것을 나타냅니다.